이곳 LA 등 남가주 권역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식당들을 비롯한 비즈니스 업주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타격이 커서 이제 문을 닫으면 더는 회복이 어려워서 완전 폐업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업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등 남가주 카운티 셰리프국은 단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LAPD도 재정 적자로 대규모 인원 감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역시 단속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행정명령 실효성에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11시 59분부터니까 사실상 오늘부터 이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인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남가주 지역의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등을 포함해서 11개 카운티가 이 서든 캘리포니아 리전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권역이 이제 어제 일요일 밤 11시 59분을 기해서 리저널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LA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뭐 산타바바라 이런 11개 카운티들이 이제 속한 지역들이 중환자실 여유가 이제 15%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령한 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제 이들 11개 카운티에서는 뭐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와이너리, 그리고 뭐 술집,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미니골프장, 놀이터 등이 이제 클로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도 실내는 물론이고 이제 실외 식사도 실외 식사 서비스도 좀 안 되는 겁니다. 그 테이크아웃과 딜리버리만 가능한데 이렇게 되니까 해당 비즈니스들 또 뭐 해당 비즈니스 아니라도 다른 비즈니스도 굉장히 제한을 받잖아요. 지금 뭐 전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20%까지만 하니까 뭐 지난 주말에 보니까 뭐 마켓들도 벌써 밖에 길게 줄 서 있으니까 파는 그 업주나 종업원 입장도 힘들고 또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 일반 시민도 힘들고 다 힘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지금 그 어려운데 그 중에 일부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따르지 않겠다. 이런 그 리저널 스테이 앳 홈 오더에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영업 계속 할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역시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연중 가장 최고 대목입니다. 연말 그 쇼핑 시즌 최고 대목인데 이렇게 가장 좋은 때에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망하란 얘기고 어차피 캘리포니아의 그 오더를 지켜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하면 그럼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비즈니스 업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뭐 게빈 뉴섬 주지사나 LA 카운티 보건국은 뭐 3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3주라는 게 말이 3주지 그 비즈니스 업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절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무슨 목돈을 잘 저축을 해놔서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미국은 매달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각종 페이먼을 갚고 그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일을 안 하고 한 달이라도 수익이 없으면 당장 페이먼이 그 펑크가 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이제 폐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대로 폐업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을 닫으면 렌트비며 뭐며 그 뭐 계산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설사 로컬 정부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뭐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폐업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가 폐업이고 비즈니스 입장에서 폐업은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 선고니까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지금 이 업주들의 간절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면서 영업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부 업소들은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네. 지금 이러는 입장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업소들이 몰래 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부 업소들은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이름 다 공개도 좋다 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몇 업소들이 그래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스모키 캐년 바베큐 경우에는 어제 발 디딜 틈도 없이 고객들로 장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분간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팸 너서 스모키 캐년 바베큐 오너는 고객들조차도 패닉에 빠진 모습이었다. 당분간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이 오너는 비록 리저널 스테레 홈 오더가 시행되기 때문에 자기 이 바베큐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 자신은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영업을 지금 그 행정명령을 받아들여서 문을 닫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이미 들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자기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코로나 지역의 인기 레스토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실버 달러 팬케이크 하우스. 실버 달러 팬케이크 하우스도 문을 닫을 계획이 없고 야외 식사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올드타운 테메클라에 있는 블랙버드 태번이라는 그 레스토랑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은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거니까 오시오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샌버나디노 북쪽에 유카이파 인근의 그 오크글렌에 있는 식당 라일리스 팜도 새 행정명령 시행에 상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라일리스 팜은 자체 농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신선한 고기, 야채들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뭐 전원식당 같은 곳인데요. 네. 이 매우 인기가 높아서 연말이면 가족 단위로 예매가 실시되는데 지금 예매가 다 솔드아웃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죠. 자기들은 예약된 사람 다 받을 거고 네. 문을 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일리스 팜의 오너 짐 라일리 씨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직적인 반발을 할 거라는 걸 시사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는 비즈니스 업주들도 더 이상은 지금 따르지 않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그 헌팅턴 비치에 있는 유명 식당이죠. 바실리코스 파스타이 비노도 공개적으로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반발하면서 영업을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은 업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한 그러한 점인데 네. 경찰 기관들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지금 아예 공언을 하자고 그렇습니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찰 기관들이 네. 공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먼저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그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알렉스 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지난 주말 팍스 11 로스앤젤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린 새 행정명령에 의해서 LA 지역에 뉴스테레 홈 오더가 발령되더라도 단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그 모임이나 게더링하는 거나 비즈니스 영업 등에 대해서 그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관들이 나서 가지고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요. 특히 그 LA 카운티 지역 내에 많은 그 업소들이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 다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고 영업 잘하고 있는데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행정명령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뭐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결국 주정부와 비즈니스 간의 문제고 우리 카운티 셰리프국이 여기 인볼브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즈니스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 활동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LA 카운티 셰리프국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이 주요 남가주 지역 경찰들도 모두 이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대해서 강제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계도 활동은 할 수 있지만 단속은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너무 대놓고 이렇게 어기면 그런 게 눈에 띄면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뭐
잡아간다거나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고요. 이들 경찰기관들은 그러니까 뭐 LA 카운티 셰리프국이나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나 이런 경찰기관들은 시민들과 업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올해 들어서 거의 1년 정도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단속할 만한 여력이 없다. 경찰들 임무가 치안을 담당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여력이 딸리는데 여기에 뭐 공중보건 행정명령까지 우리가 단속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업주들의 자발적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기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뮤니티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주정부나 뭐 이런 그 정치인들보다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제 이런 뜻을 경찰들이 나타낸 거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이제 대규모 모임, 그러니까 게더링, 너무 대규모로 게더링하는 거. 그 대규모 게더링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시위 같은 건데, 네. 뭐 LA시나 LA 카운티는 시위는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헌법적 권리라고 그래서 근데 경찰들은 대규모 모임, 게더링 단속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시위는 역시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비즈니스가 그래서 영업을 해도 경찰 단속은 지금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한인타운에 네. 속해 있는 이곳 LA는 네. 사실 카운티 셰리프가 아니라 LAPD가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LAPD 측은 어때요? LAPD 같은 경우도 뭐 LAPD 수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뭐 그런 인터뷰를 최근에 하지는 않았지만 LAPD도 행정명령 단속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월 그리고 지난 7월에 이 행정명령이 강화됐을 때 그 스테이홈 오더가 내려졌을 때도 LAPD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 LAPD 사정이 더 지금 나빠졌죠. 그렇죠. LA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위기 탈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PD 경찰관 인원 감축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LA시가 1679명에 달하는 LA시 공무원들을 지금 해고한다는 발표가 그렇죠. 있었고 그중에 LAPD 소속 경찰관들이 951명입니다. 대부분이네요. 예, 대부분이에요. 1000명 정도의 LAPD 경찰관들이 해고가 되는데, 그러니까 LAPD도 LA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 총격 사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9% 거의 30%나 증가했고 LA 시민들 1,100명 이상의 총격을 당했고 그중에 3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총기에 희생당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데 LAPD 경찰관들이 이렇게 줄이면 그러면 치안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LA시에 지금 굉장히 팽팽한 텐션, 긴장감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실직이라든가 주거지 상실, 스트레스 등이 지금 지역사회에 몰아쳐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LAPD 국장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LAPD는 지금 강력범죄에 대항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공중보건 행정명령 단속에 나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APD도 단속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LAPD에 단속할 경찰이 없죠. 지금 무슨 살인 사건 나도 출동해서 제대로 대처할 만한 경찰 수도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LA 아마 한인타운도 단속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문을 열고 야외 식사 서비스를 그냥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주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신고하면 그러니까 일일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속할 여력은 없는데 누군가가 신고해서 뭐 한인타운 몇 가구 어디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딘지가 특정이 되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걱정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 뭐 단속 그런 식으로 신고 전화를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신고 전화 받고 일일이 출동한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역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내일 판결을 내리지 않나요?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맞습니다. 내일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뭐 남가주
LA 카운티만 해도 지금 하루에 신규 감염이 10,000명 이상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판사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될 수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글쎄요, 그 해당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 업주분들은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고 결정을 그렇습니다. 내리시죠. 뭐 내일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느낌이 들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 이민 관련해서 계속 내리지만 그때마다 법원에서 판사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행정명령이 스탑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공중보건 행정명령도 그런 면에서 그렇죠. 예, 스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왜 일부 비즈니스를 이렇게 클로즈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전향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